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마트한 심리학 사용법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번번이 후회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심리 법칙에 대하여 소개한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오류투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나아가 타인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다면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의 법칙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반사실적 사고.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반대적 가정. 이미 일어난 사실과는 다른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생각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한다. 그리고 후회는 반사실적 사고와 함께 일어나는 감정이다. 또 반사실적 사고에 따른 후회에는 한 일에 대한 후회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있다. 그런데 심리 실험 결과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에는 한 일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한 일에 대한 후회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해소하지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미련이 계속 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할지 말지 고민할 때는 일단 하라. 몰랐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우기는 사람. 사후 판단 편향. 사람들은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끝난 후에야 진작부터 그 일이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확신한다. 이런 생각의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사후 판단 편향이라고 한다. 사후 판단 편향의 장점은 바로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통제할 수 있다고 기꺼이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단점은 자신이 훌륭한 예언가라도 된 양 환상만 심어주고 잘못된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 애인, 배우자, 자녀, 사장, 동료가 과거의 기억을 왜곡시키면서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내 말 들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잘난 척을 해도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라. 그때 했던 말이랑 다르잖아 하면서 핏대 세울 이유가 없다. 그들도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웃으면서 맞장구 쳐줘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뒤통수 맞지 않는 법. 맥베스 효과. 우리는 부도덕한 일을 하거나 상상했을 때 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게 틀림없다. 이런 현상을 맥베스 효과라고 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 맥베스에는 남편이 스코틀랜드의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도록 부추긴 맥베스 부인이 등장한다. 결국 던컨 왕이 죽자 맥베스 부인은 손을 씻고 또 씻는다. 상대방이 당신을 공정하게 대하는지 사기를 치는지 알고 싶다면 맥베스 효과를 염두에 두어라.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호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제가 자꾸 손에 땀이 나서 물티슈를 가지고 다녀요. 혹시 필요하세요? 그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면 의심해 볼 수 있다.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 프랭클린 효과. 미국의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주 의회 서기로 출마해 당선되었을 때 라이벌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그에게 매우 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책을 읽고 싶은데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그들은 사이가 좋아졌다. 프랭클린은 당신에게 한번 호의를 베푼 사람은 당신이 호의를 베푼 사람에 비해 더 쉽고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계속 호의를 베푼다 라고 말했는데 이를 프랭클린 효과라고 한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면
이미 당신은 또 다른 부탁에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된다. 이 맥락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큰 부탁을 하고자 할 때 먼저 작은 부탁을 해서 상대방이 수락하게 만든 다음 원래 하려던 부탁을 해서 예스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을 문간에 발들여 놓기 기법이라고 한다. 왜 그녀는 잘못된 연인 관계를 끝내지 못할까? 투자 모델.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연인 관계의 헌신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했는데 관계에 만족할수록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낮을수록 사람들은 관계에 더욱 헌신하게 된다. 이처럼 만족감, 투자, 대안의 세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관계의 헌신도를 측정하는 것을 투자 모델이라고 한다. 파트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혼란스러우면 투자 모델로 확인해라. 다이어트 결심이 매번 실패로 끝나는 이유.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웨그너 교수는 특정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보다 더욱 그 생각에 집착하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를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라고 불렀다. 생각이 떠오를 때 다른 특정한 대안을 떠올리도록 생각을 우회시키는 것을 초점 전환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생각을 억누르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금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초점 전환 방법을 이용하는 게 좋다. 왜 나는 중요한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는 걸까? 정서의 이요인 이론.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첫째는 육체적 자극이고 둘째는 그에 대한 해석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지금 흥분해 있다는 생각과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 때문에 흥분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정서를 인지할 수 있다. 이를 모든 감정은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여 정서의 이요인 이론이라고 부른다. 정서의 이요인 이론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기뻐하든 슬퍼하든 화를 내든 감정의 근거는 결국 우리 자신이 제공한다. 다시 말해 몸이 느끼는 흥분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감정 상태가 좌우되는 것이다. 또 간절히 원하던 상대와 잘해보고 싶을 때도 이 이론을 활용해보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영화를 보면서 상대의 맥박을 한껏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가 마음을 열고 당신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흥정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협상의 기술.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 거절할 가능성이 큰 극단적인 제안을 한 다음 보다 합리적인 제안을 해서 예스를 이끌어내는 것을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라고 한다. 면전에서 문을 닫아 문전박대하는 것처럼 암담한 심정을 맛보게 하고는 원래 의도했던 문을 살그머니 열어준다는 의미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통하는 이유는 상호성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도록 신경을 쓴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 구매를 유도할 때 장사꾼들이 자주 쓰는 기법이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권유했다가 거절당한 후 10만원짜리를 권유하는 방식이다. 체면을 살짝 내려놓으면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자녀가 자기 방을 청소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집안 대청소를 도와달라고 한다. 잘하던 일도 누군가 지켜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이유. 사회적 촉진. 혼자일 때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과제를 더 잘하는 현상을 사회적 촉진이라고 한다. 우리가 굳이 커피 전문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려는 것도 사회적 촉진 현상 중의 하나다. 혼자 공부할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 할 때 능률이 오르기 때문이다.
똑같이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구두를 신고 벗는 시간은 줄어들고 실험복을 입고 벗는 시간은 늘어난 걸까? 구두 갈아 신기는 쉽지만 실험복을 갈아입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은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감정적으로 흥분한다. 이런 흥분은 익숙한 일을 할 때는 신바람이 나게 만들지만 어려운 일을 처리해야 할 때는 집중이 필요한 탓에 방해가 되고 만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이 책은 언제 어디서든 나를 도와줄 41가지 심리법칙을 소개한 책입니다. 심리법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